휴대폰 업데이트 이후에 사진이 날아간 경험, 혹은 포토샵 같은 파일을 밤샘 작업을 했는데 업데이트 이후에 그 데이터가 다 날아간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버그가 기업도 예외는 아니에요. 기업도 똑같이 굉장히 화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2021년 11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가 네트워크 구성 업데이트를 하다가 장애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이러한 영향으로 스포티파이, 디스코드, 그 외에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 모든 기업에 이러한 영향이 퍼져서 약 2시간 동안이나 작업을 못하게 된 거죠. 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서조차 억대의 연봉을 받는 그 개발자들이 왜 이런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장애가 나고 버그가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보신 것처럼 수도관 하나를 고치면 또 다른 하나가 터지고 또 이걸 고치면 또 얘가 터져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한 기본 법칙을 예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쇼핑하기에는 선물하기, 구매하기 두 종류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기능은 결국엔 결제라는 하나의 기능을 사용하죠. 만약에 선물하기와 구매하기 각각 결제라는 기능을 만든다면 결제의 기능이 변경될 때 각각의 코드 수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네이버 포인트를 사용할 건데 결제 최소 포인트가 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를 넘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제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 선물하기만 1000포인트로 수정하고 구매하기는 실수로 수정하지 않게 되면 버그가 발생해서 팀장님한테 혼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하나의 공통된 기능은 예쁘게 묶어놓고 다른 기능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오죠. 선물하기와 구매하기 안에 결제의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결제의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후에 선물하기나 구매하기가 아닌 다른 후원하기 같은 기능이 나온다고 해도 그 결제하기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딩 세계에서는 중복된 코드를 정말 싫어해요. 심지어 개발자들 사이에서 똑같은 코드를 두 번 쓰면 손가락이 썩는다는 그런 농담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드라이 법칙이에요. Do not repeat yourself의 줄임말인데 반복해서 코딩하지 마라, 즉 중복 코드를 작성하지 말라는 의미죠. 이러한 중복된 코드가 나오는 걸 보고 코드에서 악취가 난다고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도 방에서 악취가 나면 환기를 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드도 정리를 예쁘게 해줍니다. 그 정리를 한다는 게 바로 중복된 코드를 정리해서 하나의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드라이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선물하기, 구매하기, 후원하기 이런 기능들이 각각의 결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왜 곰돌이가 수도관을 고칠 때 얘를 고쳤는데 얘가 터지고 얘를 고쳤는데 또 얘가 터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눈치채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그런 이유를 다시 아까의 네이버 쇼핑하기의 예제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구매하기와 선물하기가 결제 기능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후원하기 같은 기능이 하나 새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후원하기도 역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만들어 놓은 결제 기능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님께서 야, 후원하기는 좋은 기능이니까 최소 포인트를 1000원이 아니라 0으로 바꾸자 라고 개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갓 입사한 신입 개발자가 그거를 이제 코딩하기 시작합니다. 1000포인트 이상일 경우 결제가 되는 코드가 있어서 그 신입 개발자는 그거를 0포인트로 변경을 하고 신나게 룰루랄라 퇴근을 했어요. 이제 다음날 왔더니 팀장님이 호출합니다. 1000포인트를 0포인트로 바꾸어서 선물하기와 구매하기도 원래 1000포인트가 정책이었는데 0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면서 혼을 내게 되죠. 네, 그래서 위에 곰돌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입 개발자의 후원하기 기능의 변경을 위해서 한 행동이 선물하기나 구매하기도 그대로 영향을 가게 된 거죠. 다 이 이유는 드라이 법칙 때문인데요. 드라이 법칙은 중복 코드를 줄이고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규칙이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기능이, 결제라는 기능이 선물하기, 구매하기, 후원하기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하나의 코드를 여러 곳에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 코드에 작은 변화만 있어도 사용하는 모든 곳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마치 아파트의 수도관 하나가 막히면 모든 동이 물이 안 나오는 것과 동일한 원리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코드를 수정할 때 항상 신중하고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버그가 너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긴 하지만 완벽한 코드는 없어요. 버그가 없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왜냐면은 코드를 작성하는 건 사람이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의심이에요. 아까 그 신입 개발자가 후원하기만 0포인트부터 결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요청을 받았고, 코드를 봤을 때 분명히 1000원 이상만 결제할 수 있는 코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0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내가 변경하는 이 코드가 어디에 영향을 끼칠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개발 문화에 있어서 코드 리뷰라는 문화가 있어요. 나의 변경된 코드를 나의 동료나 팀장님이 봐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런 툴들도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변경한 코드를 그런 코드 리뷰를 했었다면은 분명히 시니어 개발자나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렇기 때문에 영향 범위를 좀 축소하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자 말씀을 해 주셨을 거예요. 실제로 구글은 매우 엄격하고 체계적인 코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타인의 코드 리뷰가 없다면은 기본적으로 코드가 변경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루에 개발자의 75%가 매일 코드 리뷰를 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만큼 코드 리뷰는 중요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마지막은 자동화된 테스트예요. 이미 테스트 코드에서 선물하기와 구매하기가 1000포인트 이상일 때만 결제할 수 있다 라고 잘 자동화되어 있었으면 분명히 금방 코드를 캐치하고 버그를 일으키지 않았을 거예요. 테스트 코드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비행기들이 이륙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로 기름 다 채워져 있고 엔진 문제 없고 이런 체크리스트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발 세계에서도 코드를 통해서 그런 테스트 투두리스트를 자동화하는 개념이 테스트 코드예요. 네, 지금까지 왜 업데이트를 하면 버그가 발생되는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시도한 게 오히려 독이 되어 날아왔고, 이런 드라이 법칙을 준수시킨다는 게 가끔은 개발자의 뒤통수를 치기도 하죠. 그런데 다음에 버그가 발생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좀 곤혹을 치르고 계시더라도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한 선택이 이렇게 실수가 되어서 버그가 됐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저희 또 선배 개발자분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밤샘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려고 업데이트를 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버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